수업은 저쪽 위에 있는 건물. 그래서 위에 있는 건물. 가려서 안 보인다. 새야 새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알바트 예스라고 하겠어? 이따고 하겠어? 올해 1, 1학번 신입생이 된 세연군. 오늘은 세연군의 학교를 구경하겠다고 형이 찾아왔다. 저기가 심리학과 건물이야? 학교 가는 거 어때? 그냥 재밌어. 그냥. 재밌어? 그때 우리 방황하고 공부 안 한다고 떼쓰고 떼쓰고. 아유 이 자식 대학이나 갈까 했는데 진짜 그때 연세대학교도 진짜 기특하네 진짜. 진짜 그때 얘기 왜 하고 있어? 어휴 창피하게. 창피하기 그냥 자 지난 일인데 굉장히 뿌듯하죠. 어우 저도 친구들 많을 때마다 맨날 자랑하고 다녀요. 제 동생 드디어 이번에 연대 갔다고 친구들 많을 때마다 항상 자랑하고 다녀요. 큰 자랑이죠 동생이. 그래 잘 들었으니까. 동생의 대학 입학을 유난히 자랑스러워하는 형. 세연군의 대학 입학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형 봐서 알잖아. 대학 입학 후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세연군은 주말마다 부모님을 뵈러 집에 간다. 학교 다녔습니다. 학교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네.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어. 학교 다녔습니다. 아유 그래 장하다 아주. 흔한 인사말에 기뻐하는 어머니. 사실 세연군은 대학 신입생이 되기까지 남들과는 다른 조금 먼 길을 돌아왔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했던 것이다. 연세대학교 막 그랬거든. 나는 연세대학교. 지연이가 대학 가면 보여주려고 그냥 여지까지 다른 것들은 다 없앴지만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 보여줄까? 보여줘. 잠깐만 기다려. 어머니가 간직하고 있던 세연군의 물건은 다름 아닌 고등학교 학생증이었다. 이게 뭐야? 이거 뭔지 기억나? 봐봐. 학생의 신분임을 증명하는 물건, 학생증. 스스로 학교를 떠나면서 세연군은 더 이상 학생증을 쓸 수가 없었다. 여기도 돌아보는 시간도 많지. 뭐 어디에서 증명 신분증이 필요할 때 네가 청소년증을 발급받더라고. 그때 그랬지. 맞아. 근데 그거를 보는데 너가 아직 학생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받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면서 이제 그렇더라고. 근데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엄마가 간직하고 있었던 거야. 뭔가 무섭다? 당시 세연군의 갑작스런 선택에 어머니의 마음고생도 컸다. 기분 찹찹했죠. 찹찹하고 이제 진짜 말로는 한다고 했는데 근데 워낙 쟤는 진짜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마음이 떠났는지 공부할 생각이 없었어요. 공부할 생각이 없었고 얘가 마음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위에서 공부해라 그런 얘기가 계속 많이 들리니까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주위에서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짜증나 공부하기 싫어. 그냥 공부 안 하면 안 되나? 그냥 그런 느낌으로 자퇴를 해버린 것 같아요. 일단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학교를 떠나면 그저 모든 것이 좋을 거라고 세연군은 믿었다. 맨 처음에 딱 자퇴를 하고 나서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런 게 너무 좋았는데 하지만 구속 없는 자유는 곧 상실감으로 이어졌다. 근데 딱 3일이 지나니까 그냥 무료해지고 그냥 별로 재미도 없고 그게 좀 소속감이 없다라는 느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자퇴라는 게 이렇게 큰 거구나. 이렇게 살면 정말 인생까지 자퇴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해가지고 펜을 다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책상 앞에 앉은 세연군. 가장 먼저 꺼내든 과목은 언어 영역이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었던 터라 책을 읽듯이 읽으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자신감에 선택한 과목이었다. 쉽게 생각한 언어 영역. 세연군은 큰 부담 없이 공부를 시작했다. 시간을 재면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해답을 보며 틀린 부분을 확인하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좀처럼 점수는 오르지 않았고 세연군은 초조해졌다. 여기저기서 주어들은 좋다는 방법 다 써보고 시간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투자하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점수는 제자리고 그냥 뭐 풀면 풀수록 어렵게만 느껴지고 그냥 남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잘못이다 하면은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저는 물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말 좀 믿으거나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해설지가 선생님이자 친구였기에 세연군은 공부를 할 때 해설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그렇게 늘 해설지를 꼼꼼히 확인했지만 점수는 제자리. 고민하던 세연군은 어느 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해설지마다 공통적으로 해주는 얘기가 있었던 것이다. 제가 해설을 보면서 공부하다 보면 깨달은 내용인데요. 답지의 이 부분을 볼게요. 1문단에서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라고 나와 있고요.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했어요. 그 아래는 4문단에서 그 다음은 2문단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해설에서는 결국 지문에 답이 있으니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해설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세연군. 하지만 세연군은 지문을 확실하게 믿어보기로 하고 과감하게 해설지를 버렸다. 지문에 집중하기로 한 세연군은 먼저 지문을 읽는 방법부터 바꿨다. 일정 시간 내에 지문을 빨리 읽던 습관을 버리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지문을 정독했다. 지문을 정독할 때는 꼼꼼히 읽으면서 단락별로 자신이 생각한 주제를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읽으면 처음에는 하나를 읽는데 30분 이상씩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지문 전체 주제까지 간단히 정리가 되면 지문 정독이 끝나는 것이다. 지문을 정독한 후 문제를 풀 때는 각 선지의 근거를 일일이 지문 속에서 찾아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사실 눈으로 읽고 머릿속으로 문제를 풀면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넘어가기 쉬운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근거를 찾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답은 확실하게 찾을 수 있다. 이때 문제마다 다른 색으로 근거를 찾아 표시하면 복습을 할 때 필요한 문제만 골라서 보기에 유용하다.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각 선지들의 근거를 여기 지문 속에서 정확히 찾으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문제들은 딱히 해설지를 보지 않아도 지문만 정독하고도 이게 정답이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세연군의 언어 영역 문제풀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시켜보자. 이 문제의 경우 지문을 읽고 난 후에 선지들의 근거를 찾아보면 1번, 2번, 4번, 5번의 근거는 각 단락에서 하나씩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3번 문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제 현상이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내용은 지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세연군의 공부는 계속됐다. 꼼꼼한 지문 분석으로 문제풀이에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긴 세연군. 이제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었다. 작가의 성향이나 시대적 상황 등 배경 지식과 시적 표현 등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시문학 지문의 경우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이해하는 게 힘들었던 것이다. 또 선지의 표현 중 어려운 용어들도 발목을 잡았다. 세연군은 이런 문제들이 수업을 듣지 못한 한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지문 분석에 시간을 오래 투자하더라도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문제에 제가 모르는 문학적 용어가 나왔을 때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서 그걸 다 배우고 왔지만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문제를 틀렸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저는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받아줬고 그것을 외웠었어요. 자퇴 후 학교 선생님이 없었던 세연군. 그런 세연군에게는 문학적 용어나 표현들을 설명해주는 인터넷 강의가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평소 공부하다가 체크해둔 어려운 용어들은 단어 노트를 만들어 뜻을 받아줬고 반복해서 익혔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시간에 세연군은 더 열심히 방법을 찾고 노력했다. 학교를 떠나서 혼자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 하지만 세연군은 그러한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았다. 자퇴를 하고 나서 선생님께 쉽게 배울 만한 내용들도 제가 어렵게 찾아배웠었거든요. 이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자퇴를 했을까, 그냥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자퇴를 안 했으면 이거 쉽게 배울 만한 내용인데 왜 내가 자퇴했지? 그냥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그럴 때마다 이렇게 힘들게 공부한 만큼 대학을 합격했을 때 기쁨도 남들보다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이제 한번 강의 시작해 볼게요. 1번, 위글로버와 피해순환 이론의 성립이나 수용에 기여하지 않은 것은 자기 몸으로 실험해서 알아낸 거죠. 세연군은 문제를 다 풀고 난 후 자신이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강의를 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온전히 알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새로운 생략의 구축이 세연군은 자기 자신에게 강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한 내용을 복습했고 몰랐던 부분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다. 구축이라고 했어. 막힘없이 강의가 끝나야 그 단원의 공부도 끝났다. 발견했어. 마전문화의 말피기도 뭔가를 발견했어. 이렇게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키운 후 치른 첫 번째 수능 시험. 언어 영역에서는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세연군이 놓친 부분이 있었다. 첫 번째 수능을 봤는데 언어는 그냥 잘 풀렸어요. 풀려가지고 쉬는 시간에 와, 좋다, 이렇게 공부하니까 되는구나, 진짜 대학 갈 수 있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딱 사회탄 걸 딱 봤는데 어머나, 이게 웬걸? 흰 거는 종이고 그냥 검은 건 글씨더라고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럴 때 제가 그냥 사탐이 대부분 암기 과목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성격상 암기를 싫어해가지고 사탐 공부 약간 등하시했었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딱 수능 시험 전날까지 사탐은 그냥 되는 대로 되겠지,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그냥 정말 저 공부 딱 한 만큼 나오더라고요. 노력했던 만큼 실망도 컸다. 학교를 떠난 이후 모든 것이 실패의 연속인 것만 같았다. 그렇게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세연군은 마음을 다잡았다. 암담하더라고요. 그냥 숫자가 그냥 그냥 그랬는데 내가 왜 자퇴를 했을까? 자퇴를 해가지고 혼자 하니까 결국 이렇게 됐나? 나랑 공부랑 안 맞나? 그냥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암담해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사탐은 못 받긴 했지만 언어를 공부해서 잘 봤으니까 이제 사탐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1년 더 하면 되겠네,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했어요. 다시 공부를 시작한 세연군. 예전에는 암기 과목이 싫어서 공부를 아예 안 했지만 이번에는 피하는 대신 정면 돌파를 해보기로 했다. 암기 과목은 그저 외워야 한다는 생각에 세연군은 일단 모든 내용을 무작정 외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외우는 것 말고는 다른 공부법을 알지도 못했다.
암기를 싫어하긴 했지만 반복해서 외우고 나니 머릿속에 어느 정도 차곡차곡 정리가 되는 것 같았다. 자신감도 생겼다. 그런데 문제를 풀기 시작하니 상황이 달라졌다. 분명히 다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를 마주하니 머릿속에서 외운 내용들이 엉키고 응용 문제라도 나오면 여지없이 헛갈렸다. 세연군에게 암기 과목은 목액가시 같은 느낌이었다. 정말로 하루 왼종일 외워도 다음날 되니까 딱 까먹더라고요. 문제를 푸니까 이게 뭐지 하고. 그래서 또 외우고 해가지고 딱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정말 하나도 모르겠던 거예요. 수능 때랑 똑같이. 이건 아니다 싶었죠. 역시 암기는 내 체질이 아니다. 그냥 그랬어요. 무작정 외우는 암기법의 한계를 느낀 세연군은 자신의 공부법을 바꾸기로 했다. 사회 탐구 영역을 암기가 아닌 방법으로 공부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던 세연군은 경제 과목을 선택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과목, 경제. 하지만 세연군은 경제가 다른 암기 과목과는 다르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판단했다. 경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개념서를 보니까 개념들이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인과관계가 뚫을 수 있더라고요.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면은 암기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세연군의 경제 공부법은 이렇다. 먼저 주요 개념들을 찾아 개념들 간의 관계를 화살표로 표시한다. 화살표의 방향이 곧 개념의 흐름이 된다. 즉 개념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한 가지만 외우면 되는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개념들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1번 수출 같은 경우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환율의 의미를 보면은 자국 화폐 가치의 하락이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은 곧 우리나라 돈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외국 애들은 우리나라 물건을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싸게 사면 더 많이 살 테고 그럼 당연히 수출이 증가하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3, 4, 5번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유추하다 보니까 결국 이 환율 상승의 의미만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딱히 외우지 않아도 떠오르더라고요.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념 정리를 예로 살펴보자. 보통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증가, 수입 감소, 외채 상환 부담 증가 등의 내용들이 파생된다. 세연군은 이 내용들을 다 외우지 않고 환율 상승이라는 기본 개념을 토대로 이해를 했다. 먼저 기본 개념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 후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개념에서 어떻게 수출 증가란 결과가 이어지는지 스스로 증명을 해봤다. 세연군은 환율이 상승하면 한국 상품의 수요 상승을 불러와 결국 수출은 증가하게 된다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같은 과정을 거친다. 환율 상승에서 파생되는 여러 내용들을 모두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다. 세연군은 이렇게 암기 노트가 아닌 원리 정리 노트를 만들었다. 이런 세연군의 공부법이 어떻게 문제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세연군은 문제를 풀 때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뭔지 파악한 후 그 조건에서 각 문항들의 내용이 맞게 도출됐는지 일일이 증명했다. 이해하고 있는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했다면 사실 이보다 더 안전하고 분명한 풀이법도 없다. 암기에 약한 세연군이 대안으로 찾은 공부법이지만 어쩌면 가장 공부의 정석에 가까운 방법을 스스로 찾은 건지도 모른다. 저는 예전에 환율이 상승하면 외채 부담이 증가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가격이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 전부 다 외웠었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기억이 하나 안 나면은 그냥 틀려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그러면 당연히 달러의 원화 표시가는 늘어나겠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채 부담이 증가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유추해 나갔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한다는 의미만 알면은 나머지 부분은 외울 필요 없이 유추를 해가지고 쉽게 풀리더라고요. 외울 필요 없이. 세연군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환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1번의 경우 환율이 증가한다는 의미만 정확히 알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와의 원화 표시 가격이 증가하므로 외채 부담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모두 확인하면 5번의 경우 달러와 송금 부담이 커져야 하는데 송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된다. 물론 제 방식이 시간에 대해서는 약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인과관계에 따라 하나하나 나가다 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1학년 수능에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경제 문제 중에 6개 국가의 조건들을 함께 비교해야 하는 문제가 등장했다. 높은 점수가 배정된 만큼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문제 중 하나였는데 세연군은 다른 문제처럼 쉽게 풀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문제의 경우 미국, 한국, 유럽, 일본, 중국, 호주 총 6개 국가의 환율을 비교해야 하는 꽤 까다로운 문제였다. 하지만 세연군은 각 문항마다 달라지는 조건을 일일이 확인했고 5번의 경우 미국 달러와 대비 유로화 절상률이 원화 절상률보다 크다는 조건에서 시작하여 원리를 따져보니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와 정답을 맞출 수 있었다. 자퇴생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부법을 하나하나 스스로 찾아야 했던 세연군. 그래서 남들보다 더 오래 힘들게 걸어야 했지만 세연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1 대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뒀고 세연군은 드디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딱 성적표를 봤는데 1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그때는 놀란 게, 옛날에는 성적이 왜 이러지 정말 안타깝다라는 느낌에서 놀랐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때 받고 나서는 너무 기쁘다, 이게 낸 게 아닌 것 같아, 막 그런 느낌에서 너무 놀랐다고 할까요? 정말 너무 기쁘다는 말 말고는 정말 따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기분. 이제 대학 신입생이 된 세연군. 남다른 과정을 거쳐 다시 학교라는 틀로 돌아온 세연군은 요즘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즐겁다.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세연군은 스스로 성장했고 깨달았다. 저 같은 경우는 먼 길 약간 돌아온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똑같이 결국 가야 될 길인데 살짝 그리고 잠깐 힘든 게 싫어가서 돌아보니까 결국은 더 힘들게 오게 되더라고요. 요령 부리지 않고 그냥 정석적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쉽고 보람 있구나, 그냥 그런 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말한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그 새벽이 가장 춥다고. 그러니 지금은 좌절하지 말자. 가장 어두운 순간,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이 순간을 지나면 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지금 이렇게 당당히 선 세연군처럼 말이다.